이번 대선 결과는 네. 당선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었지만 네네. 유력했던 5 후보의 득표 현황을 이렇게 네네네. 보면 우선 보수는 홍준표 후보 24% 그리고 유승민 후보 6.7%인가요? 그렇게 해서 30%에 약간 걸쳐져 있는 그 정도의 득표를 했고요. 중도 포지션이 안철수 후보인데 거의 20% 득표를 했고요.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의 표를 합쳐보면 그게 한 48% 육박하는 그렇게 된 거니까 30대, 20대, 50 그 정도로 보수, 중도, 진보로 표심이 나눠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결과를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유권자들이 이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뭘 선택했냐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는 변화를 선택한 거예요. 뭐 문재인이 얼마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정책이 어떤 것이 뭐 좋든 안 좋든 그 판단이 어떻든 전체적으로 보면 변화를 선택했다.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러나 당선자의 득표율이 겨우 40%를 좀 넘는 정도고 5 후보가 끝까지 뛸 수 있는 정도의 동력을 국민들이 계속 제공했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약간 유보적인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를 보내는 정권 교체가 아니고 다소 부분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로 정권 교체를 해준 거예요. 40% 지지율. 근데 50%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었어요? 이건 40% 지지율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내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후보가 한 명일 때는 총선거권자의 3분의 1 이걸 당선 요건을 하잖아요. 우리 헌법에. 그래서 사실 이게 권력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문제거든요. 투표율 77%잖아요. 네. 77.2%. 예, 77.2에 41.1이죠. 예, 하면 이제 30%를 조금 넘어요. 총 유권자의 하여튼 40%가 넘는 표를 획득을 해서 총 선거권자의 30%를 획득하는 대통령이 나왔어요. 또 하나는 문재인이라는 이 당선된 후보의 특성과 연관해서 보면 사실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10년 주기로 2 사람이 나왔는데 같은 사무실을 운영했던 변호사 2 사람이 10년의 세월을 두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잘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에요, 이게. 금시초문의 일이죠. 네, 이게 전대미문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동안 국민들 속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좀 1등으로 올라선 게 몇 년 됐어요. 그렇죠. 근데 현실 정치에서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복권이 이루어진 거다. 그게 아니고는 같은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던 변호사가 또 대통령이 되는 일을 설명하기 어려워요.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는가. 다채로운 즐거움 JTBC